예,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의원님 그에서 버팀목 자금이 이제 가장 규모도 크고 대표적인데요. 예, 버팀목 자금이 지난번에 수혜받았던 기존 수혜자는 95% 지급이 됐고요. 신규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신규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추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경에는 대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또 4차 재난지원금 나오고 그거를 선별로 하느니 보편으로 하느니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기재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참 마음이 요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마음도 몸도 다 피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래 재정당국은 옆에서 쓴소리도 많이 듣고 또 뭐 이래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을 확실히 지키고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장관부터 기재부 직원들이 해야 될 소명이자 또 기본적인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의원님 말씀에 하여튼 뭐 그 말씀 공감합니다. 이해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게 하십시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이 3차 재난지원금 또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 할 때에 세부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뭐 예산실장이나 아니면 옆에 2차관 답변하셔도 괜찮고 장관 답변하셔도 좋은데 이 비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비목이 무슨 비목입니까? 예? 아마 이 보조금이에요? 그 사업마다 좀 다른데요. 의원님께서 아마 아니 그게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각 구당 1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을 했잖아요. 예, 예, 이게 비목이 무슨 비목입니까? 보조금 이게? 예, 보조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돈을 뭐 예산을 지원할 때 이게 출연금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기관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보조금이라면은 보조금 정산을 해야 돼요. 좀 전에 보조금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적으로 이거부터 좀 한번 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난지원금이 도대체 뭐 돈은 나오기는 나오는데 국가에서 나오는데 전부 다 국채를 발행한다 하더라.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세부적인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사실은 1차 지원금에서 돈 주니까 다 받아요. 다 좋아해요. 제가 1차 지원금 통계를 보니까 14조 2,357억 원이 14조 2,357억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 중에서 처음에 국가에서 또는 정부에서 또 여당 포함해서 많은 정치권에서도 아마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을 거다. 고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제로 신청을 안 한 분들의 비율이 1.78%예요. 그리고 실제로 받아서 다시 기부를 했던 분은 0.2%에 불과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금 지급하면 다 좋아합니다. 다 써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이런 거 이전에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1차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지원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뭐 당연히 그렇게 재정당국에서는 그러면은 분석을 해야 될 1차, 것 2차, 3차 뭐 3차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1차, 2차의 경우에 관련되는 효과라든지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행안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석해 놓은 자료도 있고요. 그거 정부와 관계없이 KDI와 같은 국제 출연 기구에서 출연기관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정부가 예. 당연히 참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나중에 본의원한테 좀 전달해 주시고요. 이번에 국회 예결특위에서 국회 사무처 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작성된 보고서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보고서 한개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되냐면은 재정으로 이 결국은 이제 1차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물론 뭐 선거 때라고 해서 맞추는 건 아니지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선거하고 관련되는 이런 지원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민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 행위다. 재난지원금은 전형적인 인기 영합적 지출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올해 1월 22일 날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오비일약격이라 하더라도 지출을 하더라도 시기라든지 또는 대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월 7일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지난 과정에 세 차례 재난지원금도 사실상 뭐 정부 여당 야당이 다 합의해서 만들어서 지급된 것이고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뭐 선거 여지를 고려할 여지도 없습니다. 저희는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하고 또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판단해서 한 것이고요. 예. 정치적 고려는 뭐 정부로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 네. 지금 편성 요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건 계속 편성하는데 추경 편성 관련되는 요건이 국가재정법 제89조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선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답변합니다. 예, 제가 보건대는 국가 추경을 하는 요건 중에 경제 위기가 예상될 경우, 그다음에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경우라든가 국가적 재난에 대응할 때 이 몇 가지 한 네다섯 가지로 한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면 역시 이 감염병 사태에 따른 이 재난이 1차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4차 추경, 작년 4차 추경 같은 거는 이제 고용 대응에 중심을 뒀는데요. 3차하고 4차가. 그거는 소위 어떻게 보면은 고용 충격에 대한 대량 실업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도 추경 요건에 같이 요건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추경이라고 하면은 뭐 코로나19로 해서 당연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추경의 이야기 있으면은 제 89조 각 학교에 대한 학교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근거 자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쟁은 아니고 또 경기 침체라면은 경기 침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계라든지 대량 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다시 추가지를 하고 예. 예,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